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이제 요약서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실 수 있게 됐다, 그죠? 구주차, 이제는 이제 우리 지적도 여러분 등기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5월부터는요. 전범위로 합니다. 문제도. 이제 4월까지 해서 여러분들 심화 과정을 통해서 웬만한 것들은 다 보셨으니까 웬만한 것들은 다 보셨거든요. 물론 이제 기억은 다 안 나실 수 있겠지만 이제 문제 풀면서 하나하나 기억을 또 되살릴 거고 어쨌든 이제 범위는 전범위로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요. 자, 1번 문제부터 해설을 하도록 합니다. 요약서 딱 펼쳐 두시고 우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조사 등록에 관한 내용이다. 갈로 안에 들어갈 사항으로 옳은 것은 이 부분은 우리 요약서 1페이지에 나와요. 자, 내용 보시면 지적소관청은 토지 이동 현황을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경계를 결정하려는 때는 자, 지적은 직권주의입니다, 여러분. 양가로 2번에 나오리 요약서 양가로 2번에 지적은 직권주의예요. 직권주의의 의미를 오해하시면 안 돼. 직권주의라 함은 소유자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소유자 등의 신청. 왜 등이라고 하느냐면 원칙은 소유자만 신청할 수 있지만 대위 신청이라든지 아니면 토지개발사업 특례의 경우에는 오로지 사업 시행자만이 전속적으로 토지 이동을 신청합니다. 네, 그래서 소유자 등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원칙은 소유자 등이 신청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신청하지 않으면 지적은 사실관계 팩트니까 토지 표시라고 하는 것은 사실관계 팩트니까 직권주의가 적용된다. 그래서 직권으로 직권에 의한 절차가 개시가 된다라는 거죠. 직권이 발동된다. 그래서 결정하는 때는 그러면 여러분 직권이 발동되려면 먼저 토지 이동 현황에 대해서 조사를 나가야 되는데 조사 나가기 전에 먼저 뭐부터 수립을 한다? 명색이 관공서니까 계획부터. 그래서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입니다.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그 다음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를 정리하려는 때는 토지 이동 조사부를 근거로 토지 이동 조서를 작성하여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에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에 첨부하여야 한다는 거. 자, 조사 나가기 전에 먼저 계획 수립하고요. 그럼 계획은 원칙은 시군구별로 수립하되 부득이한 경우에 읍면동별로 수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 수립하고 조사하고 그럼 조사한 내용을 일단 적어야 돼. 그래서 조사부를 작성하는데 그 다음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 작성하셔야 되거든요. 다만 이건 신청에 의한 절차다 구별하기 위해서 신청에 의한 절차와 구별하기 위해서 토지이동 조사부를 근거로 토지이동 조서라는 걸 작성합니다. 그래서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에 첨부를 합니다.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이건 직권으로 정리가 됐구나. 우리 신청은 그런 토지이동 조서 이런 거 첨부 안 하니까 신청이 원칙이고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답은 토지이동 현황 니은이 되겠다, 그죠?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토지 이용이 아니고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자, 다시 2번 문제입니다. 공간정보법상 신규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을 부여함에 있어서 그 지번 부여적의 최종 본번 다음 순번의 본번으로 부여하는 경우 최종 본번 다음 순번의 본번.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들 요약서는 몇 페이지 나오느냐면 2페이지에 나온다, 그죠? 2페이지에 우리 신규 등록이나 등록 전환은 원칙적으로 대상 토지가 한두 필지 소량임을 전제로 하니까 그죠? 그래서 바로 옆에 있는 그냥 인접토지 본번에다가 부번을 붙이는 방식으로 지번을 부여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본번으로 부여할 수 있는 그 지번 부여적의 최종 본번 다음 순번에 왜 최종 본번 다음 순번인지는 알겠죠? 그 앞에 지번 쓰고 있으니까 그걸 건드릴 수는 없고 최종 본번 그 지번 부여적 안에 최종 본번 다음 순번의 본번으로 예외 3가지 외워주시라고 그랬어요. 최멀려 최종 지번에 인접해 있거나 최종 지번에 인접해 있거나 요거다, 그죠? 최종 지번에 인접해 있거나 그 다음 대상 토지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그 다음 대상 토지가 여러 필지인 경우 답 바로 나왔네. 최멀려 여기에 해당하면 본번으로 부여할 수 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얘가 답이다, 그죠? 이거 외우시면 5초 만에 풀어요. 자, 그 다음
3번. 공간정보법상 지목의 구분으로 틀린 것은 1번. 식용을 위하여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는 전으로 한다. 죽순이라고 하는 것은 식물인데 얘는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식물이거든. 그러니까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는 지목이 뭐다? 전.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면 지목은 답이고. 그죠? 그래서 전으로 한다. 맞고. 그 다음에 2번. 연왕골 등을 재배하지 아니하고 자생한다. 자생한다. 재배하면 답인데. 왜냐면 연왕골은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해야 되거든. 그럼 재배하면 답인데 자생하면 유지. 연못. 유지. 유지를 한다. 맞고. 그 다음 습지, 황무지. 습지, 황무지 전부 다 개발되지 않은 토지니까 지목은 임야로 한다. 미개발 토지. 임야로 한다. 맞고요. 습지, 유지 아니에요. 습지, 유지, 황무지, 잡종지 아니에요. 개발되지 않은 토지니까 임야. 그 다음 4번 동력에 의하여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제조하는 공장시설 부지는 당연히 염전에서 제외를 한다. 맞고. 그 다음 5번 공장시설물 부지와 같은 구역 안에 있는 의료시설 등 부속시설물 부지는 공장용지에서 제외하는 게 아니라 주지목 추종의 원칙에 따라서 주지목, 주된 용도 따른다 그죠? 주지목 추종의 원칙에 따라서 그 전체를 다 공장용지로 지목 설정합니다. 3번은 X. 그 다음 4번 공간정보법상 면적 측정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우리 면적 측정은 지적 측량 실시하고요. 측량 and 도면을 새로 작성하면 그 도면 가지고 그 새로운 도면 가지고 면적을 측정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면적 측정. 자, 그런데 그러니까 측정 대상이 그럼 해당하지 않는 거 1번 하나하나 볼까요? 1번 지적 공부를 복구하는 경우에 복구 측량 실시하고 도면 새로 작성하죠. 복구 측량 실시하고 도면 새로 작성하니까 얘는 면적 측정 대상이 맞아요. 측량하고 도면 새로 작성하면 그 도면 가지고 면적 측정하는 거거든. 물론 전자면적 측정기법 또는 좌표면적 계산법에 의해서 둘 중에 하나다 그죠? 새로운 도면 작성하면. 자, 합병은 측량해요 안 해요? 합병은? 안 해요. 그러니까 얘는 아예 면적 측정 대상 아니고. 3번 분할 측량하죠. 분할은 측량하고 도면 새로 작성하거든. 그럼 그 도면 가지고 면적 측정해요. 맞고. 신규 등록 새로 등록하려면 당연히 측량해야 돼. 그리고 도면 새로 작성하지. 그럼 그 도면 가지고 면적 측정해요. 그다음 등록 전환. 임야도에서 이제 지적도로 기존의 임야도는 폐쇄하고 새로운 지적도 물론 측량해서 도면 작성하는 거거든. 도면 작성하시려면 항상 측량하셔야 돼. 측량해서 도면 새로 작성하는 거니까 정밀도가 훨씬 높은 1200분의 1의 축척으로 도면 새로 작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면적 측정하네요. 2번이 답이죠. 그죠? 자, 5번 지적공부와 등록상의 연결이 틀린 것은 1번 토지대장. 자, 토지대장의 고유번호, 장번호. 여러분 고유번호와 장번호는 항상 세트로 나와. 고유번호는 좌측 상단, 장번호는 우측 상단. 대장 형식이면 무조건 고유번호, 장번호 같이 나와요. 그럼 이 토지대장, 대장이니까 고유번호, 장번호 나오고. 그 다음 도면에 도면번호 나오는 건 당연한데 우리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대장 중에서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는 도면번호가 나와서 도면과 연결관계를 나타내 준다는 거.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모든 토지는 토지대장 아니면 임야대장 둘 중에 하나에는 등록이 돼 있어. 둘 중에 하나에는.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가 어떤 지적공부 열람해보면 이제 토지대장 아니면 임야대장을 열람해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열람해보면 거기에 도면번호가 나와 있으면 쉽게 그 해당 토지의 도면을 찾아보겠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도 도면번호 등록합니다. 따라서 도면번호 등록하는 거 맞고. 1번은 맞네요. 2번 임야대장. 임야대장에 우리 임야대장의 대장에는 당연히 소유자에 관한 사항 나옵니다. 그래서 소유자의 성명, 명칭, 주소, 주민등록번호, 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이걸 한마디로 하면 소유자에 관한 사항 등록하는 거 맞네요. 그 다음 3번 지적도. 지적도에는 도각선, 도면의 테두리선, 도각선과 그 수치 맞고요. 그 다음 등록사항 맞고.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 역시 등록사항 맞네요. 삼각점은 국가기준점, 지적기준점보다 더 상위의 국가기준점. 그 다음에 지적기준점 전부 다 우리 지적도면상의 등록사항이다. 그죠? 경계점 좌표등록부 색인도. 얘 바로 틀렸네. 경계점 좌표등록부는 색인도가 아니라 우리 지적도 임야도의 그 좌측 상단에 있는 십자가 모양의 그림 그게 색인도고, 그다음 경계점 좌표등록부는 색인도가 아니라 부호도라고 나와야 돼요. 부호도 부호 좌표입니다. 부호도 부호 좌표. 그럼 부호는 등록하는 거 맞고, 그럼 장번호는
역시 등록상 맞아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도 대장 형식이니까 고유번호, 장번호 등록합니다. 그 다음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대장 형식의 도면이거든. 그래서 도면번호도 등록합니다. 아시겠죠? 어쨌든 색인도 때문에 얘는 X. 그 다음 대지권 등록부는 건물의 명칭, 아파트 이름 등록상 맞고, 대지권 비율 등록상 맞고, 전유 부분 건물 표시 몇 층 몇 호, 아파트 외 몇 층 몇 호 등록상 맞네요. 4번이 답이다. 그죠? 6번. 공간정보법상 지적공부의 관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지적공부를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한 경우, 자,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기록 저장을 했다. 다시 얘기하면 전산화되어 있다 이 말이죠. 지적공부는 전산화되지 않은 지적공부가 존재하고, 그게 원칙이에요. 그 다음 전산화된 지적공부가 있는데, 전산화된 지적공부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나옵니다.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기록 저장했다, 또는 전산정보처리 조직을 이용해서 뭐 기록 저장한 지적공부라고 이렇게 표현이 나와요. 자, 그럼 전산화되어 있으면 아주 많은 장점이 있죠. 근데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라고 해서 뭐 바이러스 먹으면 한 방에 전체가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시장군수구청장, 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얘가 지적소관청이거든. 그럼 너는 당연히 연구보존하고, 지적소관청 너는 당연히 연구보존하고, 불안하니까 그 위에 있는 시도지사 너도 연구보존해 라고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맞죠? 그리고 심지어 그래도 불안하니까 전산화되어 있으면, 야 시도지사 위에 누가 있어? 국장. 야, 국장 너는 복구 시스템, 이 복제 시스템도 구축해도라고 법에서 규정을 둡니다. 아시겠죠? 국장은 복제 시스템 구축까지. 그 다음 2번. 지적소관청은 해당 청사에 지적서고를 설치하고, 지금 아무 말 없어. 그럼 전산화되지 않은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종이 형태로 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지적서고라는 창고에다가 연구보존하죠. 자, 그곳에 이제 지적공부를 연구보존해야 되는데, 거기 갈로에 보시면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기록 저장한 걸 포함한다? 전산화된 걸 포함한다? 아니요. 제외한다라고 하셔야지. 그죠? 이런 관로 안에 이렇게 시험에 나옵니다, 여러분. 기출문제 지문 형태예요. 아시겠죠? 제외. 주의하셔야 됩니다. 제외한다라고 하면 옳은 지문이 될 수 있는데, 포함한다라고 했으니까 2번은 X. 3번. 그 다음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적공부를 과세나 세금 부과, 과세나 부동산 정책 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그럼 세금 부과하려면, 여러분 이거 지금 등이니까 예시거든요. 앞에 나와 있는 거 예시니까 외우실 필요 없어요. 이해하셔야 돼. 세금 부과하려면 납세자 인적사항 알아야 되니까, 주민등록 전산 자료 이런 거 국장이 요청할 수 있다는 거죠. 인적사항 알아야 되니까. 그 다음 가족관계 등록 전산 자료, 특히 상속세와 관련해서는 중요하거든요. 이런 것들 요청. 그 다음 세금 부과하려면 권리관계 명확하게 알아야 돼. 그러니까 등기전산 자료. 그 다음 세금 부과하려면 과세표준 나와야 되거든. 과세표준. 그래서 공시지가 전산 자료 등 이런 것들을 요청할 수 있다. 누가? 국장이. 그죠? 그래서 옳은 지문이네. 3번은. 그 다음 4번. 토지 소유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토지 소유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이 소유자입니다. 결국 그 소유자가 자신 소유 토지에 대한 전산 자료를 신청한다. 그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거. 원칙은 전산 자료 뭔지 아시죠? USB 들고 가서 파일 자체를 받아오는 거야. 이건 단순히 지적공부 열람하거나 등본 발급받는 수준을 넘어서니까 신청만 가지고는 안 돼. 뭐도 받으셔야 돼? 심사. 누구의 심사? 관계중앙행정기관에 원래 심사 받으셔야 되는데, 관계중앙행정기관 하면 누구 말하는 거야? 중앙행정기관 하면 누구 말하는 거야? 각부 장관들. 예를 들어서 내가 전산자료 이용하고자 한다. 근데 거기에 군사시설이 있어. 그럼 국방부 장관 심사 받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 심사부터 거치고 와. 그래야 신청하면 내가 내줄 테니까.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내 소유 토지에 대한 전산자료 이용하고자 한다. 그때는 법에서는 심사받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둡니다. 그 다음 5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적공부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그죠? 지적정보 전담관리기구. 그러니까 국토교통부 내 지적을 담당하는 전담부서 관리기구를 설치 운영한다. 옳은 지문이죠. 자, 그 다음 7번. 축적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지적소관청이 축적 변경을 할 때는 축적 변경 사유를 적은 승인 신청서에 축적 변경의 사유 승인 받으셔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축적 변경은 대상 토지가 대량이니까. 누구 승인? 우리 지적소관청 바로 위에 있는 상급기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 승인.
승인 받으셔야 되는데, 그럼 그 승인 신청서에 축적 변경의 사유나 뭐 집안 등 명세, 토지 소유자 동의서, 왜냐면 이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 얻으셔야 되거든. 이런 동의서, 그다음 축적 변경 위원회 의결 등을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에게 제출해야 된다. 맞죠? 승인 신청서는, 승인은 지적소관청이 누구에게 받는다라고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에게. 1번은 맞고. 2번 지적소관청은 축적 변경에 승인 얻은 때에는, 이제 승인 얻고 나면 지적소관청은 지체 없이 시행 공고하셔야 돼. 시행 공고는 며칠 이상 하셔야 되느냐? 20일 이상. 그래서 승인을 얻은 때에는 20일 이내에 시행공고 및 시행지역 내 독립 게시판에 공고해야 한다. 아이고. 2번. 예전에 이렇게 시험에 한번 나왔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속기 딱 쉽죠. 그러니까 20일 숫자만 기억하신 분들은 다 틀릴 거야, 아마. 소관청이 승인 얻고 나면요, 승인부터 없는다, 그죠? 승시경책 조금 나빠. 승인부터 없고, 그 다음 시행공고 하셔야 되는데, 시행공고는 승인 받게 되면 지체 없이 하는 거예요. 지체 없이. 20일 이내가 아니라, 지체 없이 시행공고 하시는 거고, 다만 시행공고 기간을 20일 이상 하라라는 겁니다. 공고 기간을. 아시겠죠? 20일 이내에 시행공고 해야 한다. 이거 아니에요. 이번은 X. 3번 축적 변경 시행지역의 토지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시행공고 된 날로부터, 주체 잘 보셔야 돼요. 소유자나 점유자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또는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다가 시행공고 된 날로부터 경계점 표지부터 설치하셔야 돼. 왜? 경계점 표지 설치하고 말뚝 꽂고 측량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경계점 표지 설치하려면 시간 걸려요. 그래서 며칠의 시간을 주느냐? 30일. 그래서 30일 이내 시행공고를 현재 점유하고 있는 경계점 표지 설치한다. 3번은 맞고. 그 다음 4번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을 결정 공고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아까 산정공고가 여러분 우리 청산금을 산정하게 되면 산정공고가 15일 이상이거든요. 산정공고가. 산정공고 기간이 공고한 처음 시점부터 15일 이상 산정공고 하셔야 되니까 이제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는 이제 면적이 있는 사람은 돈을 내셔야 되고 줄어든 사람은 받아가는 거거든요. 그럼 소관청에서 이제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 하셔야 되는데, 이 산정공고를 소관청에서 한 날로부터 15일에서 시간을 조금 더 줘요. 그렇다고 하루 이틀 뭐 16일, 17일 이럴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15일에 처음 공고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까지? 20일 이내까지. 그러니까 하루 5일 더 준다 이 말이지. 아까 산정공고 기간은 15일 이상이고, 그보다 그래서 처음 산정공고를 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 해야 한다. 그래서 20일 이내. 시험에 잘 나와요. 그 다음, 그럼 청산금에 대해서 이의 있는 자는 그 통지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이의 신청할 수 있다. 맞네요. 5번도 참 시험에 잘 나오죠. 뭐 축적 변경은 매년 12문제 중에서 반드시 한 문제 이상 출제합니다. 됐고. 8번. 우리 공간정보법상 대위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은 대위 신청. 자, 여러분 우리 등기에서는요, 대위 신청이 아까 신건수 채구. 안 그래도 제가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죠. 안 그래도 등기 건수가 많은데 대위에서 신청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바람에, 대위에서 다른 사람이 위임장도 없이, 아까 대위는 위임장 필요 없어. 대위에서 신청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바람에 신건 숫자가 최고가 되더라. 이렇게 외우시라고. 신건수 최고. 그래서 시험장에 가서 고가 뭐지 이러시면 안 된다고 제가 이런 농담까지 했죠. 그러니까 잘 기억해서, 이 두 문자 암기법은요, 여러분 정말로 효과가 막강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기억 평생 가요. 이렇게 해서 꼭 기억해서 신건수 최고. 그럼 이 신이 뭐냐면 신탁등기. 얘는 지적이랑 관련 없어. 그럼 거는 건물 멸실 등기. 얘도 건물이니까 지적이랑 관련 없어. 그래서 지적은 수채구. 등기는 신건수채구. 지적은 수채구. 수용 채권자 대위 구분 건물. 수용 채권자 대위 구분 건물의 경우는 우리 지적에서도 대위 신청 규정을 둡니다. 자, 그러면 1번. 공공사업 등에 따라, 여러분 공공사업 뭐랑 관련이 있죠? 공공사업 수용이지. 그래서 수용 공공사업. 그러니까 역시 해당 사업 시행자가 토지 소유자를 대위해서 토지이동 신청할 수 있다. 규정 둡니다. 그래서 얘는 대위 맞고. 2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 여러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토지 어떻게 취득하던가요? 수용. 그러니까 수용과 관련 있지.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역시 토지 소유자 대위에서 신청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어요. 수용과 관련이 있으니까. 그 다음 3번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아파트 뭐 말하는 거예요? 구분건물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분건물.
그러니까 역시 대위 신청 규정을 두고 있어요. 자, 여러분, 누구를 대위한다는 거죠? 누구를? 원래 누가 하는 거야? 토지이동 신청? 소유자, 토지 소유자. 근데 소유자가 해야 되는 것을 법의 규정에 따라서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 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대위자, 대위 당하시는 분은 소유자인데 누가 대위하는지, 특히 3번은 누가 대위하는지도 시험에 나오기도 합니다. 누가 대위하는지. 그래서 사업 시행자, 해당 사업 시행자가 대위하는 것, 소유자를, 토지 소유자를 대위하는 것은 우리 주택 사업, 공동주택, 아파트 짓는 그 사업 시행자가 대위하는 것은 당연한데, 특이한 게 관리인, 우리 아파트 관리인 있죠. 관리사무소 소장 생각하시면 돼요. 그 관리인도 대위할 수 있다. 누구를? 소유자를. 관리인 또는 해당 사업 시행자라는 거. 어쨌든 대위 신청 규정 있죠. 그래서 3번 맞고. 4번 신탁법에 따른 수탁자. 예, 신탁. 예, 이거는 우리 지적이랑 관련 없어. 그냥 4번이 답이네. 그 다음 5번 민법 404조가 뭐냐면 고유명사처럼 쓰여요. 민법 404조 채권자 대위입니다. 그래서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해서 등기도 신청할 수 있고요. 이렇게 지적 토지이동 신청도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 자, 9번 문제. 다음은 지적측량 기간에 관한 내용이다. 관련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네모 박스에 보시면 지적측량의 측량기간은, 여러분 측량기간은 며칠? 5일. 검사기간은 4일로 한다. 다만 지적기준점을 설치하여. 지적기준점. 우리 지적기준점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근점. 근데 아까 그 지적기준점 위에 그 지적 기준점에 요 세 가지가 있고 그보다 더 위에 뭐가 있다고 그래서 삼각점. 그건 국가 기준점. 삼각점. 그래서 삼각점과 지적 삼각점은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른 거다라는 거. 아시겠죠? 그럼 여기는 이제 지적 기준점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적 기준점. 즉 지적 삼각점, 지적 삼각 보조점, 지적 도근점. 자, 이걸 설치하여 측량 또는 측량 검사를 한다. 즉 기준점을 설치하는 측량을 뭐라고 해요? 기초 측량. 우리 지적 측량 중에서 기초 측량. 그래서 기초 측량 실시해서 이제 세부 측량 들어간다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시간을 더 줘야 되겠지. 원칙적으로 우리 측량 기간은 5일, 검사 기간은 4일인데 기준점까지 설치하면 시간이 더 걸리겠죠. 그러니까 뭔가 세부 측량, 그 세부 측량이라는 게 측량의 구체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측량이거든요. 그거 하기 위해서 기초 측량까지 하니까 시간 더 줘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점이 15점 이하인, 즉 15개. 기준점 개수가 15점 이하인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그냥 4일을 더 가산해 줍니다. 4일을. 다만 15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누진제도 생각하시면 돼요. 4일에다가 15점을 초과하는 4점을 단위로 해서 4점마다 1일을 가산해 줍니다. 그러니까 16, 17, 18, 19점을 더 설치한다. 예를 들어 16점을 설치하건 17점을 설치하건 18점을 설치하건 19점을 설치하건 15점을 초과하는 그 4점을 단위로 해서 그냥 1일만 가산해 준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이제 20점, 21점, 22점, 20, 21, 22, 23, 23까지는 다시 플러스 1일 더 4점마다 1일 더 가산해 준다. 자, 이와 같은 기준에도 불구하고 측량 의뢰인과 지적 측량 수행자가 서로 합의하면 당연히 합의가 우선합니다. 그래서 따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는 그 기간에 따르되 전체 기간의 4분의 3은 측량 기간, 4분의 3은 측량기간, 전체 기간의 4분의 1은 검사기간으로 본다라고. 그래서 만약에 전체 기간을 20일로 정했다. 합의를 해서 20일로 정했다. 그러면 측량기간은 며칠? 15일. 검사기간은 5일. 그 정도 계산은 머리 암산으로 되셔야 된다. 그죠? 되셨죠? 자, 그 다음 마지막 문제 10번 지적기준점 성과와 그 측량 기록의 보관 및 열람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은 지적기준점 성과와 그 측량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1번 바로 틀렸네. 자, 제가 그랬죠. 국가기준점, 아까 왜 삼각점, 얘는 국가기준점이에요. 그러니까 국가기준점이 있고, 국가기준점. 그보다 하위에 지적기준점이라는 게 있어요. 지적기준점.
그럼 국가 기준점에는 대표적 예가 삼각점이에요. 물론 삼각점 외에도 뭐 위성 기준점이라든지 뭐 통합 기준점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그건 시험에 나오는 거 아니고 시험법에서 제외됐고. 그러니까 국가 기준점에는 여러분 대표적 예 그냥 삼각점만 기억해 두시면 돼. 근데 지적 기준점은 세 가지가 있어요. 지적 삼각점. 그 다음 지적 삼각 보조점. 마지막이 지적 도근점 해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적 도근점까지. 위로 올라갈수록 더 상위의 기준점이다. 위로 올라갈수록 더 상위의 기준점. 아시겠죠? 자, 그러면 지적 기준점은 누가 관리해야 되느냐? 일단 관리권자가 누구냐? 여러분들은 자 이거 어디에 나오느냐면 제가 페이지 또 이야기해 줄게요. 이거 적는다고 또 정신 없어서 문제에 집중 못 하실라. 어디에 나오느냐면 교재 요약서 26페이지에 나와요. 26페이지의 맨 위에 양가로 5번, 양가로 6번 거기에 나와요. 자, 요 지금 우리 보세요. 지적 기준점 중에 가장 상위에 있는 지적 삼각점은 얘는 누가 관리하도록 하느냐면 이거는 시도지사가 관리합니다. 시도지사가. 그 다음 지적 삼각 보조점과 지적 도건점 얘는 지적 소관청이 관리해요. 속기 딱 쉬워. 여러분들 시험에 지적 삼각점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리하고 지적 삼각 보조점은 시도지사가 관리하고 지적 도근점은 지적 소관청이 관리한다. 그럴싸하거든. X. 왜냐하면 여기 왜 지적 기준점에 왜 국장이 등장하지 않느냐. 아까 국장은 그보다 상위에 있는 국가 기준점 관리하셔야 돼. 그러니까 여기 국장은 등장하지 않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적 삼각점은 시도지사 관리하니까 그럼 열람이나 당연히 우리 지적 기준점 공시니까 열람하거나 등본 이에 달하는 성과에 대해서 등본 발급 받으실 수 있는데 공시니까 누구든지 그럼 누구에게 신청하셔야 돼? 시도지사한테. 지적 삼각점은 시도지사한테 신청하시면 되고 이분 바쁘시니까 밑에 누가 있어? 지적 소관청에도 신청하시면 된단 말이죠. 그럼 지적 삼각 보조점과 지적 도건점은 누구한테 하셔야 돼? 지적 소관청에 열람하거나 등본 발급 신청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한번 보시죠. 다시 1번 바로 틀렸고요. 2번 지적 삼각점 성과를 열람하거나 등본 발급받으려는 자는 관리권자인 시도지사는 물론이고 지적 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맞네. 지적 삼각점이니까. 지적 삼각점이니까. 그 다음 지적 삼각 보조점 성과를 열람하거나 등본 발급받을 보조점이니까 얘는 지적 소관청. 그렇죠. 지적 소관청에 신청해야 된다. 그 다음 4번 지적 도근점도 마찬가지죠. 지적 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맞고. 그 다음 5번 지적 기준점 성과에 열람 및 등본 발급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지적 소관청은 이를 열람하거나 등본 발급해야 된다? 맞네요. 여기 당연히 국장 들어오면 안 돼. 아시겠죠? 국장은 그 위에 상위에 국가 기준점 관리하셔야 되니까. 시스템 이해하시겠죠? 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지적, 다음 시간에 여러분 지적 또 같이 이 전범위 문제 같이 한번 또 풀어봐요.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또 수업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